자, 지난주 금요일 이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알트먼, 이 챗GPT의 아버지가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거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오픈 AI 이사회를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트먼이 이사회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못하다. 더 이상 올트먼이 오픈 AI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샘 알트먼이 역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일관되게 솔직하지 못하다, 이끌 수 있는지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봤을 때 뭔가 사내 정치에서 희생양이 된 느낌이 조금 있죠.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샘 알트먼 형이 일단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양력을 좀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15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등과 같이 오픈 AI를 공동 창업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일론 머스크 형은 빠져나오긴 했지만 전기차 쪽에서 혁신을 가져온 사람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면 생성형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온 사람은 바로 이 샘 알트먼이죠. 그리고는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오픈AI에서의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혁신이었고 세상이 조금이나마 그러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음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여기 이모티콘 경례를 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례를 하는 모습이 다음에 어디에 가서 일을 할까 회사를 찾아보는 그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생성형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를 발전시키지 못해서 난리인 상황에 샘 알트먼 같은 인재가 회사를 나오게 되면은 누구나 큰 돈을 주고 모셔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과 지위를 주고서라도 샘 알트먼을 데려오려고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오픈 AI에서 샘 알트먼을 다시 부르죠. 왜 불렀냐? 이사회 소집을 통해서 샘 알트먼을 일단 내보내고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회사의 중심, 회사의 핵과도 같은 사람이 정치질 때문에 나가게 됐으니 앞으로 오픈 AI 어떻게 굴릴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른 지 이틀 만에 무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샘 알트먼 형을 다시 복직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저 같아도 다시 안 갑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자르지를 말던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샘 알트먼 형을 왜 다시 복직시키려고 했냐? 이 배경엔 바로 오픈AI의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약 16조 원을 투자한 대주주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투자자와 주주는 투자한 지분만큼 파워가 세죠. 그런데 이 샘 알트먼 해고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16조 원이나 투자했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회사를 이끌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권도 갖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사회의 첫 번째 규칙은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안들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 이사회는 오픈AI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부랴부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주주들이랑 함께 더 난리 나기 전에 이 샘 알트먼을 복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오픈AI의 핵과도 같았던 샘 알트먼의 해고 소식이 전해지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죠. 이 주주 자본주의, 모든 기업의 활동이 주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자본주의 한 형태를 높은 가치로 삼는 미국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이후 샘 알트먼이 공식 거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셔간 겁니다. 샘 알트먼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든 수평적 관계에 있던 직원들은 이제 갑의 위치에 서게 된 샘 알트먼 형을 무섭게 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샘 알트먼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 알트먼이 해임 후에 회사를 떠나고 공동 창업자인 그렉 브롱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기로 했어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죠. 안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애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AI인데 AI 혁명의 파도를 일으킨 샘 알트먼이 자유의 몸이 됐으니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모셔가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오픈 AI의 1인자 샘 알트먼 그리고 오픈 AI의 2인자 브록만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좌청룡 우백호를 얻은 느낌이겠죠. 제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더 이상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마이크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정말 무섭게도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까지 이 조선시대로 치면은 문과 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요. 이로써 동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 무리인 부분이 있지만 제가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344달러에서 338달러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받지 않는다면 제가 또 새로운 가격대를 찾아서 제시를 드릴 예정이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본격적으로 신규 비중을 적극적으로 투입해볼 예정입니다. 자, 21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죠. 시장에서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일단 흘러가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 주가 상태를 봤을 때 물론 V자 반등 너무 훌륭하고 전고점 근처까지 와서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 욕구가 샘솟지만 지금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우리들이 투자할 기업은 많이 있죠. 어도비도 있고 팔란티어도 있고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원리도 쉽고 단순하게 하지만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AI의 메커니즘, 생성형 AI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아니면 반도체의 공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100%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학문을 이해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익을 내는 것은 직관력 그리고 통찰력만 있으면 됩니다. 비전공자라도 반도체, 헬스케어, 2차전지, 빅테크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것이 시장이 공평한 이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날카롭게 관찰해야 되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이 산업에 미래가 있지? 왜 이 기업은 이 기업과 협력을 하지? 왜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기술을 선점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직관력, 통찰력을 키워나가면서 그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시대를 이끄는 혁신 기업들에 비중을 가장 높이 두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그 기업의 공급망, 중요한 공급망에 위치해 있는 스몰캡 중소형 기업들을 차선호주로 두고 그 다음은 ETF에 투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것은 바로 선택에 달려있는데요. 더 나은 확률적 선택을 반복하면 인생의 질이 높아질 확률이 높죠. 인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나은 확률적 선택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통찰력과 직관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들이 더 나은 결과값, 더 나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